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다. 본격적인 내용은 중간고사 직전까지는 아니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 전까지 원의 방정식이 마지막 단원이었어요. 그때 졸라 강조를 했었다. 보면 원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원의 방정식은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단원 구조, 이 단원 구조를 따른다.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5개가 있다. 기하에 3개, 상에 2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고,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처음은 정의, 두 번째는 방정식, 세 번째는 위치 관계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이다. 원 같은 경우에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래서 그림을 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다.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원 단원은 식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때 배운 내용들이 고1 내신 또는 모의고사에 중요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이와 같고 여기서 이제 원에선 특히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이 원에서는 강조했던 게 이것과는 별개로 뭐였죠? 원이 떴다. 보조선. 그죠? 원이 보이면 보조선을 긋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보조선은 원에서만이 아니고 논증기하의 핵심이 되겠어요. 원의 보조선은 종류가 3종류인데 점이다, 직선이다, 곡선이다. 곡선은 원밖에 배우지 않았다. 정의를 이거죠. 그 다음에 점은 뭐? 교점이다. 그래서 교점 있고 그래서 원의 생명은 뭐? 중심. 그래서 중심과 교점을 연결한다. 중심과 수선의 발을 연결한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이렇게 3종류이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원이 보이면 보조선을 긋는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틀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엄청 강조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예제가 이 문제였어요. 물론 다른 내용들도 사용이 되지만 적절한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2,2이고 그림을 그려봐야죠. 원이 있다. 그런데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중심의 좌표가 2,2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은 양수이다. 직선을 긋는다. 대략 랜덤으로 이렇게 그으면 요점과 요점에서 접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 접선이라고 하는 건 수직.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대충 그려서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 이때 이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잖아. 보조선을 그어야죠.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래? 직선, 수선의 발대를 해야죠. 직선,
수선의 발리를 해야죠. 직선의 수선의 발리고 교점에 연결해야죠. 이것도 수선의 발이죠. 그런데 이 수선의 발을 연장하면 이 두 접선의 교점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너는 뭘 이용할래? 이거거든. 이게 이제 y는 mx. 네가 못 푸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지 못한다. 보조선을 그렸다인데 못 판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뭐냐면 더 근본적인 거. 연산이란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인데 연산의 한도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뭐가 주어진 것이고 뭐가 원하는 것인지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네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m이 아니야. m은 구하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러면 이게 주어진 것,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게 뭐냐면 이 문제는 네가 배운 교육 과정에서 해당 개념이 뭐니? 라는 거지. 그래 너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말 뭐? 이 문제에서 m을 구하라고 했어. 그래서 m을 구하려고 하니까 m을 구하지 못한다. 이거를 뭐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무한 반복을. 개념이 뭐죠? 뭐야? 변의 길이? 현의 길이? 뭐 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보편적인 개념의 이름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얘랑 얘.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관계에서 위치관계 하면은 배운 게 최종유다. 그리고 그 유형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D와 R이 좀 이게 뭐냐면 D, R. D가 R이 D보다 R이 크다. D와 R이 같다. D가 R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이거죠, 이거. D가 R보다 작다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해.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유형이 뭐라고 그랬죠? 하면은 유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이거 떠오른다 손 들어봐. 얘 유형. 시험 기간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한다고 네가 안 하고 있으면 남들보다 앞서갈 의욕이 없는 학생이 되겠어요. 본인이 알아서 했어야죠. 그래야 앞서가죠. 현의 길이가 되겠어요. 얘는 접선, 얘는 최대 최소, 거리의 최대 최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현의 길이잖아. 그러면 현의 길이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이거지. 근데 이제 뭐 이거 관련된 게 정삼각형이 되겠죠. 다른 조건은 없나? 봅시다. 중심이 2,2, 반지름이 2다. 그런 얘기죠. 자, 정삼각형 조건 얘기해봐. 세 변의 길이가 40일치. 세 변의 길이 같고 40이 같고 그리고 세 변의 크기가 같고. 엉망진창이죠. 너가 얘기해봐. 세 내각의 길이가 같아. 그리고 내심 외심은 뭔데? 정삼각형에서. 네가 얘기해봐. 새 변의 길이가 같고 새 내각의 크기가 같고 40인치. 빠져있잖아. 순서대로 하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첫 번째, 세 변의 길이와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두 번째, 아니 이런 정도의 언어 구사력이 고등학교 1학년이 힘든 건가? 세 변의 길이. 뭐 단어로 얘기해. 문장이 좀 힘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 2대 루트 3. 세 번째는 사심이 일치한다.
사심, 중요한 순서대로. 그런 것까지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뭘 이용하니? 지금 이 길이가 얼마? 2다. 현의 길이거든. 그럼 이 현의 길이, 이제 이 관점 일로 가야죠.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얼마니? 2야. 이 길이는 안다. 2.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다. 정삼각형이니까 이 길이다. 이 길이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다. 끝이죠. 네가 방금 말한 것 중에 가장 무시하는 게 뭐야? 하면은 각이 같다. 각이 같으므로 180도 나누기 3은 60도다. 60도이므로 120도다. 왜 120도인가요? 90도고 90도니까 180도. 따라서 180도. 따라서 120도다. 따라서 60도다. 따라서 1대 2대 루트 3이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 루트 3이다. 끝나죠? 그리고 왜 못하는가? 네가 이런 걸 무시하니까. 세 변의 길이와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 무시하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못하는 이유는 그냥 무시하니까. 무시하니까. 그냥 쉬운 건 존나 무시하니까. 그래서 D가 1이죠. 따라서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1 뭐죠?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절대값 2 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m1 더하기 m2는 3분의 8이다가 나올 것이다. 지금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 또 물으면 한참 또 병신같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바쁜 마음에 내가 하겠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안 보이죠? 이걸 정리하고 제곱하고 해서 정리해야 그때서야 이걸 얘기하죠. 이미 너는 남보다 앞서가지 못해. 2차 방정식이야.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었어요. 그래서 원칙이 적용돼 있고 원칙이 머릿속에 있고 그게 적용 B 수준으로 반복 숙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참고로 반복 숙지가 된 학생은 이 문제와 상관없는 이 4점을 지나는 원도 자동으로 보이겠죠. 그런 게 문제 풀 때 안 보인다. 숙련이 안 돼 있어요. 절대 남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지금 타이밍에는 이미 결판이 났다. 앞서갈지 못 갈지는 결판이 났고 지금 목표는 뒤처지는 걸 줄이겠다가 목표가 되어야겠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였는데 이 유형 정리는 복습이었고 이건 안 한다라고 했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보조선, 빨간색 보조선을 적절하게 그는 가 되겠어요. 참고로 이거 정삼각형이지만 이것도 정삼각형의 반띵이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20번 보세요. 그랬어요. 요 부분이 선생 수업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가 특징적이었는데 하면은 지금 이제 복습을 할 때 뭘 하느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1차 수업 때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건너뛰었던 내신과 관련된 유형들이 있다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요 놈을 1차 수업 때 사용한 예제와는 또 다른 예제를 사용했어요. 1차 수업 때는 정석에 있던 그 문제를 사용했고 그때도 애들이 잘 못 풀었었거든. 그리고 그 문제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문제는 중학교 3학년 원단원에서 배우는 큰 두 가지 흐름 모두가
사용되었던 문제고 그 문제와 이 문제의 같은 점은 원과 정삼각형이 동일하게 등장한다. 내가 말한 문제에서는 원에 정삼각형이 내접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무슨 변의 길이는 아니고 뭘 성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아무튼 그리고 지금 또 이 문제를 내는데, 그러니까 요 파란색 정삼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거든. 물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정의는 교과서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한 놈이니까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저게 내 수업의 특징이었던 게 저거로부터 이후 중요한 내용을 쭉 연결해서 가고 있어요. 1번 정의죠. 사실 뭐 1번이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의는 몇 종류로 했나? 몇 종류 했니? 전현성. 그래, 나가릴 줄 알았다. 몇 종류 했니? 몇 종류 했니? 세 종류로 했죠. 세 명이 앉아있는데 딸랑 한 명. 반 수준을 알고 있어. 정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했고 3번이 아폴로니오스의 원이었어요. 그리고 아폴로니오스의 원은 뭐랑 연결해서 알아두라고 그랬죠?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 자,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요 놈이었어요. 네가 끽 알고 있는 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밖에 모르죠. 초딩처럼 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죠. 그것도 안 중요하거나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들이죠. 이거는 내신에서 중요한 거고 내신이 지나면 얘도 그닥 사용례는 없어.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뭔데?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각이다. 그래서 두 점과 연결한 선분끼리 각이 90도가 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원이 된다. 이거죠. 원이 된다. 원이 된다. 원이 된다. 참고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것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면 안 되지. 여기 120도면 여기 위에 딱 찍고 이렇게 연결하고 보니 여기 60도야. 60도, 여기도 60도고. 그래서 60도가 만약에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같게 그 점을 찍으면 지금 이거랑 합동이 되는 거죠. 그 삼각형이. 그런 것들도 선생님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보여야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가보면 이 직각이거든. 그래서 이거 흐름이 어떻게 됐었지? 흐름이 매우 중요했지. 이게 어디로 연결됐었니? 제호. 모르죠? 어디로 연결이 됐어? 이게 이제 정의거든. 정의에서 그다음에 2번 방정식이거든. 방정식의 첫 번째 예제가 모든 교재의 첫 번째 예제가 뭐냐? 지름의 양끝점이다.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걸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이런 흐름이 졸라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중점과 두 점 중 한 점까지의 거리, 즉 주어진 선분의 반띵이 반지름이다. 그래서 외우고 있는 표준형에다가 넣는다. 1번 표준형. 표준형이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뭐 이럴 때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안 돼. 반지름은 절대값 r이야. 교과서에서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원의 방정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원의 방식이 그렇게 주어졌을 때 반지름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r이라고 할 수 없고 절대값 r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주의점으로 기초를 할 때 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여전히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지름의 양끝점이 조였을 때 원의 방식을 구하는 건 수직 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 정리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실제로 해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니? 하면 바로 반원 조건이죠.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게 반원 조건 역사인데, 반원 조건을 간단하게 하면 반원 조건은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세 개죠. 네가 생각을 한 후에,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한 후에 나오는 대답은 설사 맞다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지식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얀색 위에 노란색 점이 주어졌다라고 문제에 주어졌으면 뭐 직각삼각형이다. 또 뭐 수선의 발을 언급하는 문제에서는 소자 삼각형이다. 또 뭐 원의 평면은 중심. 그래서 세타면 2세타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반원 조건은 이와 같다. 인 거고, 지금 이 문제 상황이 반원 A, B 위에 한 점 M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점점점 C가 있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라는 그런 문제인 거죠. 참고로 원이 떴다. 보조선을 그으면 참고로 지금 M에서 내린 수선의 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인 거지. C가 원의 중심 O에서 직선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 아니므로 C는 절대 접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C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소자 삼각형을 이용하는 거고, 소자 공식 또는 넓이 상등에 해당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접하는 원은 무슨 역할을 해? 하면은 원의 정의 1번 거리가 같다. 어디까지 거리가 같아? 두 접점까지 거리가 같다가 되어서, 그래서 보조선을 긋는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뭐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다. 따라서 아래쪽이 세타이듯이 위쪽도 세타다. 따라서 탄젠트 2세타는 직각삼각형 ACM에서 선분 AC분의 선분 CM이다. 그걸 구하세요 라는 거지. 선분 CA의 길이는 2 곱하기 4분의 3인 거죠. 문제에 의해서. 오케이? 그래서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탄젠트 세타 플러스 세타, 즉 탄젠트 2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를 바꿨다라고 했죠. 참고로 3분의 파이는 60도다 라고 하는 건 수원을 배우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탄젠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구하는 공식은 미적분 과목을 배운 학생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교과서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거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문제가 29번 문제로 20번 문제로 출제됐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 문제를 못 푼다라면 지금 방금 말한 3분의 파이가 뭐냐, 또는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를 몰라서 못 푸는 학생은 없다. 네가 못하는 부분을 못해서 여기도 틀린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2니까 이게 2분의 3인가? 그리고 얘가 2분의 1인가?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딱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얘는 얘의 제곱은 2 곱하기 이거다. 그럼 얼마야? 2분의 루트 3인가?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니? 여기가 세타야. 지금 여기가 세타인데 이게 원이 접해서 원이 떴다. 보조선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그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라 합시다.
거의 근소하게 있지만 그냥 좀 떨어뜨려서 그렸어요. 알겠지? 그러면 뭐 안에 있는 원이 하는 역할은 이거다 이거죠. 따라서 얘가 세타다 이거죠. 따라서 탄젠트 2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다.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다. 참고로 2세타가 뭐니? 60도. 조금 전에 했던 또 60도가 반복돼서 나오는 상황이 되겠어요. 이해 갔죠? 세타는 30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만 푸느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아까 했던 3번 원의 생명은 뭐? 중심. 원이 떴다? 보조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얼마니? 얘가 2분의 1이다. 3대 1이니까 2대 1대 1이죠. 2분의 1이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얼마니? 얘가 1이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 구하기 전에 보면 뭐야? 1대 2. 따라서 60도다. 60도. 따라서 여기가 60도다. 그죠? 두 가지 풀이를 한 그림의 겹쳐 그림으로 좀 복잡해지는데 알아서 이해하도록 하시고, 따라서 뭐 30도다. 따라서 뭐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60도다 라고 구할 수도 있죠. 지금 내가 뭐 했니? 반원 조건 2번, 반원 조건 3번 두 가지 모두 사용해서 접근을 했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오케이. 이번에는 요 문제를 풀어 보겠어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찍지 마시고.